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육혜입니다.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육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열애 중이죠. 상대는 달튼 고메즈라는 부동산 회사의 에이전트입니다. 달튼은 남부 캘리포니아 출신이고요. 비벌리힐스에 본사를 둔 아론 카멘 그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일반인과 교제하는 건 좀 드문 경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서요. 아리아나 그란데도 달튼과 함께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아나의 집에 달튼이 며칠째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블랙 위도우 스칼렛 요한슨 소식인데요. 스칼렛 요한슨이 자기 결혼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지난주에 엠마 스톤 결혼식도 미뤄졌다는 걸 알려드렸었는데요. 요즘은 배우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결혼식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허니문도 못 가고요. 스칼렛 요한슨은 결혼은 했습니다. 결혼식을 안 한 거죠. 스칼렛 요한슨은 얼마 전 피플지에서 곧 결혼식을 올릴 것이고 자신의 딸 로즈가 버진로드에 꽃잎을 뿌리는 플라워걸로 등장할 것이다. 플라워걸 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을 보는 게 기대가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현재 남편은 콜린 조스트로 2017년 SNL에 출연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요. 종종 만나다가 공식 석상에 슬슬 모습을 드러내면서 빼박이 됐죠. 콜린 조스트는 하버드 출신의 수재로 2005년부터 SNL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죠. 배우나 코미디언도 종종 하면서 방송판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스칼렛은 데드풀의 주연인 라이언 레이놀즈와 2008년에 결혼을 했고 2년 만에 이혼. 2014년에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로메인 도리악과 재혼을 해서 딸 로즈를 낳았죠. 그리고 3년 만에 이혼을 했고 이제는 세 번째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랙 위도우도 개봉이 연기가 됐는데 결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의 호퍼 역 데이비드 하버가 가수 릴리 알렌이랑 결혼을 한다는 소문이 뜨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이 서로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릴리는 아니야 그러다가 데이빗이 하지만 그녀는 내 아내야 이러니까 릴리가 그래 라면서 동조를 해주는데요. 이걸 본 사람들이 이미 결혼을 해버린 거 아니냐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비공개로 사귀다가 최근에 오픈을 하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수 드레이크와 리안나는 2009년에 클럽에서 키스를 한 장면이 목격되고 나서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를 반복 중이죠. 그리고 드레이크는 헤어지고 나서도 리안나에 대한 애정을 공공연히 드러내곤 했었습니다. 얼마 전 DJ 스페이드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는데요. 이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집에서도 클럽 감각을 좀 느끼라는 취지로 열린 거였죠. 이 라이브를 리안나와 드레이크도 보고 있었다네요. 라이브를 보던 드레이크가 레코드판이 리안나가 런칭을 한 화장품 브랜드 파운데이션처럼 귀엽다 이랬더니 그걸 본 리안나가 누가 드레이크한테 물 좀 줘라 그랬더니 드레이크가 리안나는 새 앨범 좀 내놔라 이러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서 또 재결합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가 아내 헤일리와 만나게 된 게 사실은 배우 알렉 볼드윈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2009년에 투데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만났거든요. 그 TV 프로그램 티켓을 알렉 볼드윈이 헤일리에게 줬다고 합니다. 왜 줬냐고요? 알렉 볼드윈이 저스틴 비버의 아내인 헤일리의 삼촌이거든요. 한국말로는 큰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3월 23일에 엘렌쇼에 나온 알렉 볼드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도 유행하고 주가도 폭락해서 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나왔다. 내가 한 일이 그동안 좀 많은데 가장 큰 업적은 저스틴 비버의 큰아버지가 된 거다. 그런데 저스틴 비버의 라이브 공연 티켓은 내가 못 끊어준다. 아직 그렇게 안 친하다. 저스틴은 새 앨범 축하하고 내 인스타그램 좀 팔로우 해줘라 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아무튼 노장 배우의 위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알렉 볼드윈은 전성기 때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나이가 드셔도 멋지긴 합니다. 자, 이제 조니 뎁과 재판 뜨고 있는 앰버드 소식 때려봅니다. 예전에 녹취록부터 조니 뎁 측의 증거를 뿌려주는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 기사를 또 하나 터뜨렸죠. 이 사진을 보시면 수영복 차림의 앰버가 LA에 있는 조니 뎁 소유의 아파트 이스턴 콜롬비아 빌딩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에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껴안고 있는 게 엘리베이터 CCTV에 찍혀 있는데요. 이 엘리베이터가 개인 엘리베이터라고 해요. 과거에 일론 머스크는 내가 앰버를 만났을 때는 이미 존이랑 헤어진 상태였고 그렇게 많이 로맨틱하게 관계가 진전된 건 아니었다. 2016년 5월이 되어서야 서로 만났고 그것도 드문드문 만났던 것 뿐이며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맨틱해진 거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조니 뎁이 하는 말은 좀 달라요. 앰버가 2016년 5월까지는 이혼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에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두 사람이 불륜을 시작했다 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아파트의 보안 요원들은 2016년 5월에 앰버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후로
일론 머스크가 두 사람의 결혼 한 달 후부터 여러 차례 엠버를 만나러 왔었다고 진술을 했었고요. 특히 엠버는 아파트 보안요원들에게 친구 일론이 밤늦게 올 거니까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좀 잘 관리해달라, 준비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일론이 집에서 나가는 걸 봤다고도 했습니다. 엠버는 조니 집에서 2016년 12월까지 계속 살았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런 펜트하우스를 조니 뎁이 5개를 갖고 있었다는데요. 모두 매각을 했고요. 조니 뎁은 $5천만 명예훼손을 진행하면서 일론 머스크한테 법정에서 증언을 좀 해주거나 증거조사에 협조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최근 조니 뎁의 변호인단은 일론 머스크가 결혼 중에 앰버 허드와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편지 등을 전부 파헤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앰버 측은 거의 이건 무서운 수준이다 라고 말하면서 조니 뎁 측은 아쿠아맨의 여주인공을 침묵하게 하려 한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이렇게 꼭 껴안으면서 일론 머스크까지 두 사람의 법정 싸움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자 일론 머스크 측은 관련이 없는 헛소리다 라고 하면서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21일에는 같은 CCTV에서 제임스 프랑코도 앰버 허드와 함께 있는 게 찍혔었죠. 이걸 두고 앰버의 법무팀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우연히 동시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처럼 증거 제시의 릴레이가 계속되면 앰버 측이 또 뭘 갖고 나올지를 지켜봐야겠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니 뎁은 영국에서 언론사와 명예훼손, 미국에서는 앰버 허드와 명예훼손을 두고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두 재판이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요. 이 증거가 양국 법정에서 어떻게 쓰일지,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간 김효회에서 조니 뎁의 친구인 페넬로페 크루즈가 명예훼손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페넬로페에 이어서 그녀의 남편인 하비에르 바르뎀까지 탄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조니 측에 서 있다. 그를 사랑하고 깊이 존경한다. 우리는 조니가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앰버 허드는 네 화장지를 뿌리러 갈 거야 이라던가 자가격리 중에 집에서 빵을 만들고 있었죠. 보면 댓글들을 다 막아놨죠. 뭐 어쨌거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누구에게나 휴식은 필요하죠. 다음 소식은 가수 듀아리파의 새 앨범 유출 소식입니다. 듀아리파는 4월 3일에 대망의 새 앨범인 퓨처 노스텔지어를 출시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보다 일주일 앞서서 인터넷에 유출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출시를 급하게 앞당겨서 3월 27일 금요일에 앨범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충격이었는지 듀아리파가 인스타그램 라이브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세상 전체가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음악이고 사람들에겐 기쁨이 필요하고 빛을 찾아 나가야 한다. 내 앨범이 당신을 미소 짓게 하고 춤추고 싶게 하고 당신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비난을 받았던 앤트맨과 와스프의 와스프, 에반젤린 릴리의 소식을 들려드렸었죠. 그 에반젤린 릴리를 왕좌의 게임의 소피 터너가 저격했습니다. 에반젤린 릴리는 자유보다 생활을 소중히 하는 사람도 있고 생활보다 자유를 소중히 하는 사람도 있다. 결정은 스스로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었죠. 그러자 이 다음날에 소피 터너가 남편이자 밴드 조나스 브라더스의 멤버인 조 조나스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는데요. 거기서 시청자들에게 집에서 나가지 말고 자기 건강보다 자유가 더 중요하다면서 바보같이 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반젤린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당신의 자유 따윈 빌어먹을. 특히 자기 주변에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자유는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모두 집에서 나가지 마세요. 쿨하지도 않고 영리하지도 않잖아. 그 홍차 같은 것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반젤린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진화에 나섰죠. 우리 모두는 천천히 한숨 돌리고 진실을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괜찮아질 것이다. 모두가 빨리 평화와 제정신을 찾기를 사랑과 기도를 보냅니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다음 소식은 호크아이의 제레미 레너 얘긴데요. 제레미 레너가 전처에게 지급되는 양육비가 너무 액수가 커서 조정을 해달라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30,000를 내고 있었다는데요. 현재 환율로는 약 3,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제레미가 어벤져스 시리즈에 관여를 현재 하지 않고 있어서 올해는 돈을 별로 많이 못 벌 것을 알았지만 바이러스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계속 수입이 보장될 수 없어서 돈을 덜 내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제레미는 전처가 법정에서 양육권 다툼을 벌이기 위해서 정작 자신이 양육비로 준 돈을
비자금처럼 쓰고 있다면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의 딸이 그 돈을 직접 관리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제레미 레너의 변호사가 말하길 전처인 소니에 제레미의 돈에 대한 왕성한 식욕은 끝이 보이질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레미는 6살 난 딸 에이바에게 양육비로는 한 달에 11,000불 정도 주면 충분하다. 나머지 액수는 다 전처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쓰는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레미와 양육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의 전처 소니는 제레미가 마약을 복용하고 술을 먹으면서 나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하려고 했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제레미가 바로 반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레미 레너는 디즈니 플러스의 호크아이에 출연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요즘 같아서는 촬영이 언제 시작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로 곧 나온다는 왓 이프에서도 목소리 연기를 했다는데요. 뭐 어쨌든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설마 제레미 레너가, 그쵸? 자, 이제 훈훈한 소식도 들려드려야죠. 007 노 타임 투 다이 다니엘 크레이그와 블랙 위도우에 출연하는 그의 아내 레이첼 와이즈가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을 제임스 본드의 공식 계정에 올렸습니다. 그냥 계속 박수를 치는 영상인데요. 벤 위쇼나 나오미 해리스 등 노 타임 투 다이의 출연자들도 박수를 이어서 치고 있죠. 현재 이런 유명인들의 메시지 또는 기부가 매주 이어지고 있죠. 안젤리나 졸리는 노키즈 헝그리라는 단체에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이 단체는 학교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요즘 모든 학교들이 휴교를 하면서 급식을 못 먹게 됐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그동안 UN 난민기구에 기부를 하고 있었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캄보디아, 케냐 등의 학교에도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간 김욕회에서 온수 욕조에서 시가를 피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욕을 먹었던 아놀드 슈워제네거도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프론트라인 리스폰서스라는 펀드고요. 지금 상황에 필요한 필수 장비들을 전 세계로 운송하는 재단이라고 합니다. 카밀라와 사귀고 있는 숀 멘데스도 자신이 운영하는 자선기금 숀 멘데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아픈 어린이들을 돕는 시키즈에 17만 5천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잖아요. 홀리 터너라는 뉴욕에 사는 일반인 여성이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생활비를 3,000달러 기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홀리의 직업은 프리랜서 뮤지션이자 사진가라는데요. 여러 행사가 연기되고 취소가 되는 바람에 날아오는 청구서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글을 SNS에 올렸고요. 그걸 본 테일러 스위프트가 개인적으로 돈을 그냥 보내줬다고 합니다. 셀럽 중에 셀럽, 셀레나 고메즈는 인터넷에서 유행하고 있는 세이프 핸즈 챌린지에 도전을 했죠. 손에 비누를 묻혀서 40초를 씻는 건데요. 셀레나는 ABC 노래를 2번 부르는 길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손톱도 잘 씻고 손가락도 잡듯이 씻고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도 잘 씻으라는 포인트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스타그램에서 1억 7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팔로워를 가진 슈퍼 셀럽이기 때문에 안 씻던 사람도 씻을 수밖에 없게 해줬다 라는 여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배우 톰 행크스가 호주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죠. 일단은 좋아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는 완치가 되었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용혜의 K였습니다.